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균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로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널 만나는 곳 90m 전. 이 키워드만 보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맞습니다. 예.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예. 저도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었는데 노래는 참 밝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좀 설렘 같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고난의 기다림, 순환의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빨간 버스, 광역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김포로 이사를 갔는데 네. 이 광역버스 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아예 광역버스를 갖다가 타는 걸 포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줄이 90m나 길게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퇴근 시간 사당역에서 이 광역버스를 타는 줄이 90m나 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사당 쪽은 아니니까 그나마 좀 낫네요. 예. 네네. 일단은 수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하시다 보면은 광역버스를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5월 기준으로 이용 승객이 얼마 정도인지 알아봤더니 하루 평균 57만 명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2,600여 대, 노선만 총 200여 대에 이르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수요가 공급에 좀 많이 공급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민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화제가 된 얘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낸 곳 1위가 집이라면 2위가 광역버스.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줄부터 시작해서 집까지 가는 시간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참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인데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김포로 이사를 가면서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그 서울과 김포 사이의 그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게 불가능해요. 맞습니다. 지금과 같이 출퇴근 시간이 아닐 경우에 집에 들어가면 20분이면 차를 몰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출퇴근 시간대는 2시간도 걸립니다. 여기 네. 그 상암까지는 아니지만 광화문 이런 데 들어가려면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러니 이 광역버스를 이용해 되시는 분들은 만약에 사당 같은 데서 줄 서서 90m라면은 최소한 30분 이상 기다리셔야 될 테고 애초에 차 배치도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까지 가는데 차 막혀서 또 시간이 걸린다면 2시간 이상을 허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아마 기본 2시간 이상은 잡고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고 그럴 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집까지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많은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정류장은 협소한 데 비해서 줄이 많고 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보행자의 통행을 좀 방해하기도 맞아요. 하고요. 또 광역버스를 처음 이용하려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내가 어떤 줄에 서야 될지 좀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김포에서 오는데 엉뚱한 줄에 서 있다가 네. 차를 놓치고 30분을 더 기다려가지고 타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예. 하고요. 또 특히 비 가림막이 없는 경우에는 맞아요. 눈이나 비가 올 때 좀 추위에 많이 떨게 되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하에 환승대도 만들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잠실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지하에 환승센터가 만들어져서 예. 그나마 사정이 났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역이나 여의도, 수원 같은 곳에도 환승센터가 있는데요. 물론 이 환승센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날씨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고 예. 또 노선마다 타고 내리는 곳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예.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죠. 물론 많은 그 모든 광역버스 그 정류장 지하에 이런 그 시설을 만들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좀 현실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서서 가는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이 아직 안 돼서 참 안전상의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안전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선점 없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승객들 사이에서 이런 예. 부분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는 게 바닥에서는 줄을 표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줄을 이렇게 바닥에. 네, 화면에 그것도 보시는 괜찮네요. 것처럼 예. 이거는 그 발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예. 표시가 돼 있는데 최근에는 삼각형 모양의 표시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줄을 좀 표시를 해두면 이 줄이 어떤 광역버스를 나타내는 줄인지 그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예. 또 처음 오는 사람의 경우에는 좀 질서 정연
정연하게 그렇죠. 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또 하나로 제시되는 게 바로 비가림막 같은 거를 어허. 설치를 해서 좀 날씨에도 상관없이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게 한다든지 출발이나 도착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표시해주면 좀 더 기다림이 수월해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불편한 점들이 좀 하나씩 개선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2살을 축하합니다. 뭐 태어난 지 2년 된 누구를 축하하는 건가요? 네, 갓난 아기라고 볼 수 있겠죠. 2살이라고 하면. 예. 그런데 이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서울시 브랜드 아이 서울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네, 지난 2015년 10월 28일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로 아이 서울유가 공포된 이후 올해로 탄생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 아이 서울유.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저도 좀 비판을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네. 근데 뭐 지금은 정착이 잘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아이 서울유의 내용 하면은 너와 내가 공존하면서 함께 이뤄가는 서울 이런 예.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초기에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면이 있고 또 영문법상에 좀 맞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시행 1주년 이후에 진행된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시민의 절반 이상이 호감이 간다고 응답을 했고요. 또 온라인 패널들의 60% 이상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시민의 역할이 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 서울유에는 뭐 시민이 뭐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브랜드로 선정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약 23만 명이 넘는 그 우리나라 시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그렇죠. 시민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아이디어를 냈을 정도라고 그렇죠. 하니까 브랜드에 뭐 시민들의 열정이라든지 의사소통 과정이 다 녹아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중요한 거는 브랜드로 선정된 이후에도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는 행사나 캠페인을 통해서 서울의 가치라든지 뭐 콘텐츠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브랜드를 처음 쓴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칭찬해줬던 게 뭐냐면 개방형이다. 오픈돼 있어서 마음껏 그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건 참 좋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지금 이거를 갖다 활용해가지고 다른 브랜드 뭐 아이푸드유 뭐 이런 거 만든다고 한다면서요. 네네, 뭐 지나가다가 또 보셨을 텐데요. 이 아이 서울유를 바탕으로 각 실국별의 개성이 담긴 자체 브랜드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음식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이푸드유, 또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곳은 아이청년유, 건설을 담당하는 곳은 아이빌드유 같은 곳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 시에 따르면은 이 장점이 아이 서울유라는 기존 틀을 바탕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한테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홍보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뭐 국가적으로도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예. 파격적인 시도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개방과 참여라는 게 이렇게 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주년 행사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9일에 바로 아이 서울유 콘서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콘서트는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의 새로운 명소 20곳 중에 한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은 현재 시민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서 뭐 자세한 출연진이라든지 장소 같은 거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예. 한 20일 정도쯤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번 콘서트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그래도 살짝 궁금하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 콘서트를 바탕으로 비교를 좀 예측을 해보자면 예전에 그 해외에서 열렸던 콘서트의 경우에는 뭐 한류를 대표하는 그런 인기 가수들 그런 화려한 라인업뿐만이 아니라 서울로 7017이라든지 예. 한강 몽땅 프로젝트 같이 서울의 대표 관광 콘텐츠도 같이 소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콘서트에도 서울의 이존 그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명소가 함께 소개되면서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뭐 이거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체벌 금지에 대한 내용인가요? 네, 뭐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의 대상은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아, 예. 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을 정도로 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반려동물 학대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난 8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그 여자친구의 강아지를 우산으로 때려서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 예. 또 시민들이 가장 크게 공분을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남성이 이제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채팅창에 보시면 이 피 묻은 손의 사진을 올리면서 뭐 그냥 몇 대 때렸다고
죽었는데 이거를 사람이 물어줘야 하느냐, 어이없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좀 파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그 반응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런 학대도 문제지만 유기 반려동물도 참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의 그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서울시의 경우에는 원령이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시내에 등록된 반려견은 24만 9천여 마리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예. 하지만 이게 4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조사랑은 조금 수치가 다르거든요. 예. 그때는 시내 반려견이 한 50만 마리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수치를 비교를 해보자면 아직까지 그 서울시에서 반려동물 등록제가 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등록률이 좀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는 거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예. 문제는 이렇게 반려동물 등록률이 낮을 경우에 그 현황 파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예. 뭐 유기동물, 학대동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무튼 유기동물, 학대동물을 좀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빨리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